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대로 생계를 이어온 철수는 손에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와 찐 고구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끓여 먹고 나왔던 미지근한 국물 맛을 떠올리며 자식 집 문 앞에 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손을 멈추고 다시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냈던 짧은 문장, 잠깐 들러도 되겠니? 는 아직 읽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대답을 기다리며 집 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오랜 세월 운전하며 굽은 등이 시큰했지만 오늘만큼은 가벼운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만큼은 아들과 손주 얼굴을 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비밀번호 버튼 위에 손가락을 다시 가져갈 때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철수를 마주보며 문을 반쯤만 열었습니다. 철수는 멋쩍은 미소로 작은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시면 저희가 좀 불편해요. 철수의 표정은 잠시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말에 대답 대신 과일 상자를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사과와 배를 골라 산 것이었고 그 마음을 며느리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상자를 보기도 전에 문을 더 좁혔습니다. 집안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멀찍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눈을 찾으려 고개를 기울였지만 아들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철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춘 채 다리를 굳게 모으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과일 상자를 문 앞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괜히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문은 서서히 닫혔고 철수는 굳은 어깨를 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철수는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속이 멍해졌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그는 마지막으로 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머물고 싶었던 집, 자신이 마련해준 집이었지만 이제는 발을 들릴 수도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빛이 사라지자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 동안 이런 겨울바람은 처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중얼렸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야. 철수의 뒷모습은 혼자지만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어깨를 스치듯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오늘 밤은 길었고 마음은 더 길었습니다. 새벽은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고 철수는 낡은 반지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축축한 공기와 오래된 보일러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자마자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곧 힘이 빠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철수는 허리를 한번 두드리고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달아 군데군데 벗겨진 가방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금쇠를 천천히 열었고 안에는 정리된 서류철과 다이어리, 낡은 사진들이 차곡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등록금 영수증과 신혼집 계약서, 사본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각종 은행 송금 내역과 학비 지출표는 오래전 잉크가 발해 있었지만 숫자와 날짜는 또렷했습니다. 철수의 손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담긴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치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엔 도윤 첫 교복 준비, 대학 합격 축하, 저녁, 전세금 마련 대출 상환 시작 같은 문장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 형광등 불빛이 허연 바닥에 고르게 번지고 철수는 손으로 이마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는 딸렸던 한숨을 조용히 흘리며 머리를 들어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 자신도 그 옆에서 겸손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 웃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다시 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무릎 아래 옛 수첩들이 쌓여 있고 안에는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려준 그림도 있었습니다. 해맑은 그림 속 할아버지는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현실의 철수는 씁쓸한 표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률 상담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한 봉투였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한참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오므려 깊숙이 가슴 앞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몫을 되찾아야 한다. 철수는 몸을 일으켜 스탠드를 끄고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꿨습니다. 겨울 냄새가 희미하게 들어왔고 철수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인 시계는 초침 소리를 계속 반복하며 시간을 밀어냈습니다. 철수는 오늘만큼은 그동안 못한 마음의 정리를 하고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듯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갈 길이 있다. 이제 시작이다. 아들 도윤의 집 거실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어린아이 장난감이 소파 아래 널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놓은 채 회사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보고가 끝나지 않아 가끔씩 키보드를 두드리며 긴장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화면 속 일정표를 보며 스트레스를 누르고 있었고 가끔 목 뒤를 주무르며 피곤함을 쫓았습니다. 그 옆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끌며 바닥에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었고 방 안의 유일한 따뜻함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 유라가 부드러운 얼굴로 접시를 놓더니 잠시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철수가 남겼던 과일 상자가 문 앞에 그대로 놓였던 장면이 유라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찰나의 표정이 굳었고 입술이 얇게 모아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고르며 평온한 척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문 쪽을 향하며 다시 굳어졌고 생각은 이미 불편함으로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지만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고기 굽는 냄새가 돌았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유라는 아이에게 자기 방에서 놀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들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의 미묘한 긴장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멀리 놓인 과일 상자를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가 들고 왔던 상자, 그리고 말없이 돌아간 뒷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관 앞으로 가지 않았던 순간을 생각하며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깊지 않았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유라는 설거지할 접시를 씻으며 외면하듯 물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물방울 소리가 싱크대에 튀며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도 마음속 빈틈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스테이크가 올려졌고 칼이 그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칼끝은 부드럽게 음식 위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잘리지 않은 채 엉켜 있었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와인 잔을 들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쌓여온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집의 평온을 위해서는 방문객보다 질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질서는 철수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상반된 생각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듯 식탁 중앙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고 책임과 의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균열을 만들고 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도윤의 휴대폰에 가족 식사 일정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알림을 보며 손가락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라는 그 알림을 힐끔 보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꽃잎이 흔들렸고 작은 진동처럼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 집의 평온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보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잠시 흐르고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녁 식사는 끝났습니다. 이른 아침 햇빛이 반지하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방 안바닥에 얇은 줄을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한쪽 무릎을 짚어가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이 깊지 않았고 어깨와 허리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루지 않겠다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고이 접어둔 외투를 꺼내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잠시 거울 앞에 섰지만 표정은 굳어 있고 어디선가 남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단정히 모자를 쓰고 다시 등을 곧게 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던 습관 덕분인지 그는 목적이 있을 때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고 한 번 더 손으로 눌러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밤새 남겨진 고요와 약간의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걸으며 가끔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래 쌓인 결심 같았습니다. 법률 상담센터는 동네 구청 건물 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건물 입구 앞에서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서류 모서리를 한 번 더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상담 신청서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번호표를 내주었습니다. 철수는 대기 의자에 앉아 어깨를 다독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대기 공간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고
다들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벽 화면에는 법률 정보 영상이 흘러나왔고 철수는 화면 속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아온 서류가 결코 가벼운 기록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손에 잡힌 서류철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짧게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었고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서류를 받으며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철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증여 계약서와 송금 내역, 부모 거주권 조항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몇 차례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했고 서류철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모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이나 불안보다는 오래 참고 쌓아온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철수는 정의로운 절차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레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센터를 나와 걷던 중 철수의 시선이 노인복지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탁구를 치고 있었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출입문을 잠시 잡고 서 있었지만 곧 서류 가방을 붙잡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첫걸음은 끝났고 다음 걸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길이지만 더 이상 혼자 주저앉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철수는 세상이 천천히 밝아지는 골목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유리창을 통해 반짝였지만 철수의 마음에는 긴장과 결심이 여전히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천천히 셔츠 단추를 잠그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주머니 속 서류 봉투는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남은 미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밖으로 나서며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문고리를 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생활 공간, 조용했던 아침 시간, 홀로 버티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고 거친 숨을 내쉬며 발을 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시간, 그리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철수는 주변 노인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볍게 손을 흔드는 인사에 그는 작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같은 시간 도윤은 회사 회의실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견디며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마음은 멍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이후 그는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했던 행동들. 책상 위 스마트폰에 아내 유라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메시지에는 짧고 단단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얘기하지 말자. 도윤은 답장을 쓰려다 멈추고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직장 동료가 다가와 과한 친밀함 없이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어딘가 외로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그는 깊은 숨을 참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가족사진 속 밝은 웃음은 더 이상 편안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액자 테두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서는 유라가 차가운 물로 접시를 씻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움직이며 지난밤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불안함인지 확신인지 모를 감정이 얽힌 표정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이 거실에 굴러가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깔끔하게 정돈된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이 집은 지켜야 해. 그녀는 작은 독백을 마음속에 새기며 접시를 말끔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 밑바닥에 불안이 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평온을 위한 질서가 오히려 균열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제과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삭한 빵 냄새가 거리로 퍼지고 있었고 그 향이 순간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부드러운 카스테라 한 조각을 샀습니다. 손에 든 따스한 종이봉지는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조용하게 불어왔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어딘가 결연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겁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되고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되는 길. 철수는 빵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중얼렸습니다. 이제 내 발로 걷는다. 저녁 해가 지고 호텔 레스토랑의 조명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작은 봉투를 쥔 채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히 다듬으며 발걸음을 내딛었고 표정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도윤, 유라 그리고 아이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그를 보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반가움보다는 형식적인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기 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잔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레스토랑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철수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고 그는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참아왔던 억눌린 감정이 이 순간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와인을 따르다 멈췄고 유라의 눈빛은 불편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이만이 환하게 웃으며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그냥 편히 드시고 가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지만 표정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리는 와인잔을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봉투를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식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손을 멈추고 의자를 잡았습니다. 철수는 수많은 밤을 함께 견딘 역사의 기록을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종이에는 부모 봉양 의무와 거주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라의 손이 떨렸고 도윤은 말을 잃은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순간 멈춰 서류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준비한 거다.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말은 감정 폭발이 아닌 오랜 침묵 끝에 나오는 진실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의 눈을 피했습니다. 철수는 더 말하지 않고 다시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큰 희생도 침묵 속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내내 조용히 움츠렸던 마음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철수의 팔을 살짝 건드렸고 철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작게 떨렸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가족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을 두려워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앉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직원이 와인을 채운 뒤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 작은 행동조차 어색할 만큼 테이블은 무겁고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나도 내 자리를 찾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고 숨죽인 울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라의 어깨가 굳고 도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아이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와인 잔에 비친 조명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듯 천천히 한 모금 물을 마셨습니다. 그 조용한 동작은 오히려 더 강하게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 하지만 이미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조용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침묵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움직임 하나까지 모두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이어갈 수 없었고 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드디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잃었던 존엄을 위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선언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라의 발걸음은 아파트 현관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깊은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이 바닥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리모컨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고함도 울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고 침묵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책상 위에 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잘 정돈된 가구와 깔끔한 공간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식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친척들 단체방 알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각종 의견과 추측, 감정적 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메시지 창을 보다가
곧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혼자 소파에 기대어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급하게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속 불안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쥐었다가 펴며 자신의 흔들림을 숨기려 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동을 꺼는 순간 숨이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정하지도 않은 채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철수의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손은 문 손잡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돌아갈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일렁였습니다. 한참을 서성인 끝에 그는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추운 겨울 공기가 그의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내의 짧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생각할 시간 가져. 도윤은 화면을 천천히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가족 사이 균열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철수는 작은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은은한 안정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는 오랜 친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한 모금 넘길 때마다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렸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이 외로움이 아닌 자유를 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한 남자의 삶이 천천히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반지하 창을 비추며 따스한 빛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어제와 다른 가벼운 표정으로 외투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정돈된 계약서 사본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무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켜낸 삶의 증표처럼 차분하게 묵직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철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핀 꽃 같았습니다. 짧은 골목을 지나며 그는 동네 주민들과 가볍게 고개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에 철수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조차 오래된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복지센터 정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탁구공이 튀는 소리가 벽에 부딪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입구에서 잠시 주변을 바라보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봉지를 열어 과일을 하나씩 꺼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과일을 보던 노인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철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따뜻함이
그의 가슴을 채워갔습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강좌가 열리고 있었고 철수도 조심스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사진 보내는 법 알려드릴게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준비된 교재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루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자연스럽게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 밤을 지새운 듯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이 아버지를 찾았고 그 첫 발걸음이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손이 조심스럽게 떨리며 주머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봉투가 철수 앞에 놓였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과 미움은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가 가볍게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순간 서로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을 흔들었고 또 한 사람의 용기가 관계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센터 안에는 여전히 웃음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밖에는 햇살이 포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좌석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마음 깊숙이 생각했습니다. 부족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며 새로 펼쳐진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철수는 어제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세운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에 들려 있었고 잔잔한 햇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그를 밀어내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라디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오래된 골목길의 먼지를 털어내듯 철수의 마음을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고 오래 참고 눌러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가 풀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된다는 건지, 어떻게 아들이 되는 건지요. 철수는 잠시 말없이 있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고 따뜻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끝나던 순간 도윤의 울음이 미세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억누르려는 소리, 죄책감과 안도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눈가를 살짝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고 한 걸음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
철수는 작은 놀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철수를 보며 해맑게 웃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먼 곳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생각했습니다. 살아보니 말이다. 사랑은 늦게 와도 된다. 다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외투를 스쳤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 사람, 그리고 용서를 선택한 사람.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쓰러진 마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틀거리던 과거가 아닌 단단해지는 미래를 향해. 그의 발끝 아래 햇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주고 있었습니다.